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식은 올해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배 이상 뛴 상황이기 때문에 매장도 이렇게까지 크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무려 10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찾아온 슈퍼사이클의 기회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식은 과거에 무려 5년 만에 30배에서 크게 50배까지도 뛰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흐름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끼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도 굉장히 싸서 저평가,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업체에서 그 수혜를 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또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 대장주 딱 1개 내지는 2개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선주인가? 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과거에 리포티지 시간 때 이 슈퍼사이클 관련 얘기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아닌 다른 주식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피팅 업체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운동하는 PT가 아니라 피팅인 거죠? 피팅이요. 자, 오늘은 바로 피팅 업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피팅이 뭐느냐?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이렇게도 생기고, 이 파이프라인을 내가 이렇게 세로로 떨어지다가 가로로 전환시키려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피팅이에요. 그래서 요 관이음새를 피팅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LNG, 그 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그 다음에 조선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요 관이음새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피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주 배관인 용접용, 그 다음에 주 배관 내 흐름을 조절하는 개장용인데요. 아무래도 메인이 주 배관 용접용 피팅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관련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섹터, 좋은 산업, 좋은 주식을 어떻게 좀 찾아내는 게 좋겠냐라는 투자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 특히나 이런 슈퍼사이클, 즉 장기간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주식군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를 알려드릴 때, 크게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은 그에 비해서 낮아져야 되는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특히나 슈퍼사이클들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팅 산업, 자, 수요가 늘어나는 이슈와 공급이 타이트한 이슈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수요가 그러면 왜 올라가고 있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이 피팅 업체가 뭐라 그랬어요? LNG나 이런 가스 화학 플랜트 이쪽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보통 유가가 비싸졌을 때, 고유가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원유를 많이 사?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을 더 늘려버리자. 이 발전기지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 유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 팔아버리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또 투자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피팅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게끔 되는데요. 과거 5년 정도 흐름에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워낙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유가가 저유가 흐름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 이렇게까지 유가가 싼데 우리가 굳이 생산을 늘려야 돼? 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요가 확 죽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터졌기 때문에 가뜩이나 설비 투자를 했던 것들도 계속 이연되고 지연됐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흐름에서는 다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었던 투자가 다시금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포감이. 두 번째로는 고유가 흐름이 최근에 단계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 왜? 일단 러시아 전쟁 이슈가 가장 또 대표적이었죠. 그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공급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고유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피팅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 심리가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지금 환경이 놓여졌다. 라는 것이고요. 가장 또 큰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탈세계화예요. 탈세계화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였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겨울에 그럼 어떠한 에너지 씁니까?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그 수입해왔던 화석연료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게 일단 급하게 수입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실제로 유럽이 진행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중동에서.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가 하나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죠? 러시아와 유럽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쫙 연결해가지고 PNG 방식으로
수입을 편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거리가 먼 미국이나 중동한테 이제는 수입을 해와야 되는 유럽 입장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그대로 기체 상태로 수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LNG 상태로 액화시켜서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끔 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LNG 방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또한 LNG 운반선 말고 뭐가 있냐면 LNG 터미널을 또 건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유럽이 원래는 러시아한테 화석연료를 계속 수입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끊어내려다 보니까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랑 중동한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얘네는 거리가 멀어서 LNG 방식으로 수입을 해야 됐었다. 이 LNG 방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LNG 선박과 LNG 터미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였다? 바로 파이프라인과 피팅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팅에 대한 수요가 확 지금 커지고 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이 타이트해집니다. 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유가 기조가 한 5년 정도 이어졌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그럼에 따라서 피팅 산업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많은 업체들이 떠나갔습니다. 아이, 나 이거 안 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많지 않게 된 거예요. 특히 주 배관인 용접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거의 4군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큰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4업체 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체가 2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업체는 확 줄어들어가지고 4군데에서 논아 먹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승자 독식 체계가 나와버린 거죠. 얘네가 그냥 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니나노. 돈 벌자, 이때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시장에서 공급이 타이트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몇 안 되는 업체들이 비로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과거에는 좋지 않았었던 흐름에서 이제야 비로소 10년 만에 찾아온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싼 종목들 큰 폭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걸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 용접용 피팅은 석유화학, 정유, 가스 플랜트, 그리고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발전 등 대규모 장치 산업향입니다. 그래서 각 플랜트별로 설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에 들어가는 파이프의 종류와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피팅도 모양과 종류 특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주문 생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줘 했을 때 오케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느냐, 이 전방 산업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건설 산업과 조선 산업, 플랜트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야 얘네가 흐름이 좋았을 때 비로소 피팅 업체한테 우리 이거 건조해야 되니까 이것 좀 우리한테 좀 팔아줄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제서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 흐름이 지금 좋은지 만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조선, 건설 어때요? 수주가 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주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적으로 피팅 산업의 수주가 많아질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 10년 전만큼 막 30배, 50배 이런 큰 폭의 상승은 구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그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면 큰 수요 시장이 나왔는데 지금 단 4곳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야, 돈 된다 하면서 막 우후죽순 또 들어오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우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피팅 업체의 경우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초기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력과 비용이 높은 시장, 즉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기에 새로운 업체들이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 이 4군데가 거의 계속해서 1, 2년간은 독식할 수 있는 체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업체가 어떤 거예요? 4군데 중에 2군데가 있는데 크게 성광밴드랑 태광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성광밴드, 태광 두 업체 중에 사실 피팅 업체의 전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는 전문회사는 태광이에요. 얘가 또 40년간의 업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배 이상 뛴 상황이기 때문에 야하, 대장도 이렇게까지 크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광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성광밴드입니다. 왜냐면 성광밴드가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턴어라운드 주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올라올 때 그 폭도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성광밴드가 특히 더 좋은 이유는 국내 조선 업체들의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내수 비중이 경쟁사 대비 높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국내 조선업들 수주 빵빵빵빵 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애가 태광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광밴드다. 특히 국내 시장을 성광밴드랑 태광이 양분하고 있는데 거의 6대4 정도로 성광밴드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성광밴드가 좀 더 부각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성광밴드랑 태광은 규모랑 납기 대응력, 품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까지도 좀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지금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채가 높은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셔라.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높은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순차익금 모두 순현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쟁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될 원인이 없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장벽이 높아서 계속해서 과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국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방 산업의 수주를 확인해 봤을 때도 조선과 건설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동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올라갔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면 이러한 추세적인 반등을 또 활용해서 수익을 또 키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또 비싼 흐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1, 2년간을 보면서 단기간에 그냥 내가 빡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눌릴 때 사모으면은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차분히 접근하시면 이 역시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최근에 사실 6월까지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가 7월부터 이번 8월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단기 과열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이거는 위기 끝에 기회가 왔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또 추격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거 내가 진짜 공포의 순간 때 용기를 내서 샀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하셨고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챙겨가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위기에 용기를 내야 되고 환호에 침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캄다운 하셔야 됩니다.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익은 확실하게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고기 이미 먹이를 먹고 팍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저 물고기 하나 내가 잡아보겠다고 뛰어들어봤자 물에 첨벙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결국 다시 한번 물고기가 배고파서 들어오게끔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또 낚싯대 던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차분히 눌림목 매수를 또 하시는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점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최대한 좋은 기업 싸게 산다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공부해보시고 침착하게 한번 좋은 타이밍에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되세요. 뿅.